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For those who are new to my channel, welcome. My name is Jiwon. Here I share day-to-day living abroad stories of mine. Recently, I got this comment on one of my previous videos asking, how did you study English? Were you already fluent in it? The answer would be no, but there's more to it. So today I'll be sharing exactly how I leveled my English up to true free talking mode. Oh, just so you know, I am Korean. I was born and raised there for my entire life. The level of my English that I had achieved before I came here was solely done in Korea. Whether it was from school, whether it was just me teaching myself English, it was done in Korea. I'm not like I spent 3 years in the States when I was a kid. I'm not one of those people. I didn't have that privilege, so I know how hard it is to study English. So let's dive into it. 여러분,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영어로 얘기를 해봤고요. 일단 캐나다 오기 전에 영어 실력을 알려드리자면 기본 영어 프리토킹이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왜 캐나다에 오기 전에 프리토킹이 가능하셨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영어에 대해서 되게 흥미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언어를 공부를 하고 영어를 잘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었고,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를 외국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영어 기본기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영어 회화를 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뭔가 상대적으로 영어 회화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제일 가는 외고 이런 걸 나온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외고도 한국 대학교 입시 시스템을 위한 관문이기 때문에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그냥 수능 영어 비중이 커졌거든요. 기본기는 그런 고등학교 입시를 통해서 잘 다져진 케이스긴 하지만 영어 회화는 정말 제 순수 노력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제 영어 실력이 어땠는지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준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 그런 지표가 잘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제가 이제 여기 대학교를 입학을 할 때 공인인증 영어 시험 성적표를 냈어야 했는데 그때 쳤던 게 IELTS 아카데믹 수가 있거든요. 그 지표를 제가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이 정도 레벨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영어 회화를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영어 공부는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결국에는 인풋과 아웃풋의 조화로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이 좋다, 어떤 강의로 공부를 했다, 이런 거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미 정말 즐기고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영어로도 즐기는 게 포인트예요. 즉 영어로 덕질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저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중학교 때 아리아나 그란데에 좀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리아나 그란데가 지금처럼 한국에서 인지도가 엄청 높고 이렇진 않았거든요. 이 사람의 덕질을 하고 싶은데 유튜브에 찾아봐도 한국 자막이 있는 인터뷰 영상이 잘 없는 거예요. 인터뷰 영상, 팬 뉴스, 비하인드 영상 이런 거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계속 돌려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의 귀를 좀 튼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프렌즈를 진짜 재밌게 봤는데 사실 시즌 1은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그게 시트콤이어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웃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미국 유머 코드를 저는 모르니까 처음에 그 시즌 1을 볼 때는 이게 뭐가 웃겨서 웃는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이해 잘 못하겠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그 프렌즈가 영어 공부에 엄청 좋다 이런 말은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셀프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 이거 좋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억지로 보다 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억지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미국 특유의 유머 코드들이 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거 에피소드 진짜 많거든요. 시즌도 10까지 있고,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10번은 넘게 정주행했을 거예요. 대사를 거의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표현력도 진짜 많이 늘었고 단어도 많이 늘었고 전반적으로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을 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말이 아리아나 그란데 덕질을 하세요, 프렌즈를 억지로 보세요, 이 말 뜻이 아니라 팝송을 좋아하시면 팝송 가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뜻인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베이킹을 좋아한다면 영어로 진행하는 외국 베이킹 채널을 구독을 해서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용어들이나 표현들을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거나, 특정 아이돌을 좋아한다면 글로벌 팬덤들의 영상을 한번 디깅을 해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하는 영어 공부는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영어로의 인풋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심사로 하는 게 제일 재미있고 지속 가능한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웃풋이잖아요. 영어는 내 입 밖으로 직접 내뱉어야 결국에는 내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학생 때는 돈이 없잖아요. 영어 회화만을 위한 뭔가 수업을 듣는다든지 돈과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혼잣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거울 앞에 기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인터뷰를 해본다던가, 특정 주제를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연습을 한다던가, 이렇게 진짜 혼잣말을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좀 광기일 수도 있는데 학생 때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뱉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인이 되고 난 후부터는 영어 과외든 뭐 알바든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온라인 영어 회화 수업에 정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캠블리로 영어를 내뱉는 행위에 좀 더 익숙해지고 기초 회화 실력을 다진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자신감이 붙었다 했을 때 링글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토론식 수업을 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영어 회화 플랫폼 추천해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팁들 말고도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매체들을 추천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크롬 익스텐션 중에 Dual Subtitle for Netflix 이라는 익스텐션이 있어요. 이거를 설치를 하고 넷플릭스를 틀면 자막을 한영 자막을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띄울 수가 있어요. 앞서 말한 프렌즈를 볼 때도 항상 저는 이거를 켜놓고 봤고요. 영어 자막과 한글 자막을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눈에 확 들어와서 표현 공부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사실 좀 영어 회화 초보분들은 영어 자막만 켜놓기에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고 한글 자막만 켜놓기에는 한글만 읽게 돼서 영어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특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확장 프로그램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라이브 영어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인데요. 빨간버섯 선생님은 이미 너무 유명하셔서 제가 굳이 추천을 안 해드려도 모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도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영상에 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유용한 영어 표현들을 예문도 많이 이용을 해서 가르쳐 주시는 편이고, 하루에 빨간모자 선생님 영상 2개 보고 꼭 필기하기,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패드 굿노트 앱에다가 항상 필사를 하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기에 꼭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youglish.com인데요. 단어나 문장을 검색을 하면 해당 표현들이 쓰인 영상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앞뒤 문맥까지도 파악이 가능하고 억양과 발음을 한 번에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어떤 단어나 표현을 배웠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더 기억에 오래 남게 되고 문맥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개는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즐겨찾기 해놓고 영어 공부하실 때마다 꼭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영어를 써볼 수 있게 해줬던 아웃풋 매체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캠블리 어플이에요. 이거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하게 사용한 온라인 영어 회화하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특히 영어 회화 초, 중급 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드려요. 다양한 튜터분들을 보고 나서 수업을 예약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본인의 레벨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캠블리에서 추천을 드리는 방식은 여러분들과 맞는 선생님을 빨리 찾아서 그 선생님과 계속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튜터들과 일회성 수업을 계속 지속을 하다 보면은 사실 같은 질문과 답변을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뭐 너는 어느 나라에서 살아? 너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야? 너는 영어 공부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들어? 뭐 이런 식의 되게 기본적인 수박 겉핥기식 대화만 계속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지난 시간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고, 제가 반복해서 들리는 영어 표현이나 제가 영어에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잘 찝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인터뷰 대비나 뭐 학교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캠블리 다음으로 썼던 어플은 링글인데요. 링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온라인 영어 회화 플랫폼의 최상위 버전이라고 감히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가격대도 좀 있고요. 튜터가 전원 미국 명문대 출신이라 아카데믹이나 비즈니스 토픽이 굉장히 강하고 수업을 예약을 하면 링글에서 자체 제작을 한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주제의 교재를 선택을 해서 다음 수업 이전에 그 아티클을 쭉 읽고 관련된 질문의 답변을 남김으로써 예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수업 후에는 PDF를 포함한 피드백도 메일로 날라오더라고요. 그걸로 또 복습 루틴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링글을 통해서 기본적인 회화 수업을 해도 되지만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비교적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토론식 대화가 가능하신 그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프리토킹이 캐나다에 오기 전에도 가능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캐나다에 와서 영어는 얼마나 늘었어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저는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물론 제가 여기 와서까지도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요. 영어 어플도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 미드도 꾸준히 보고 영어 원서도 자주 읽고요.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영어의 노출이 하루 종일로 늘어난 것도 분명 많은 도움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등 공신 2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버 알바였어요. 서버 알바하면 계속 쓰는 말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운타운에 있는 엄청 바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이 커스터머 서비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그냥 뭐 단순히 주문받고 음식 나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몰톡을 진짜 많이 했어야 하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이 바쁘다 보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손님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끼리의 빠르고 확실한 의사소통도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서버 알바를 2년 한 시간이 영어 향상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연애입니다.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남자친구가 러시안계 캐네디언이거든요. 이게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그 나라 언어를 사용을 하는 애인을 만나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연애를 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영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말이 정말 빠르고 말이 엄청 많거든요. 덕분에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못하면은 내가 분해서 못하면 안 돼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해외 생활을 하면서 느낀 인사이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요. 영어 실력이라는 게 제가 생각한 바를 영어로 전달하는 것과 영어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거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캐나다 오기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영어로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대화 스킬이라는 부분은 따로 늘려야 하는 영역이더라고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한국어 유창하게 하지만 유난히 뭔가 대화하기 되게 재밌고 편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또 특히 여기는 스몰톡 문화가 많으니까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스킬도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단편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취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요즘에 뭐 시간 날 때 뭐 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표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이 I like crocheting, I like knitting, 뜨개 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뜨개 하는 거 신기하다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 취미도 이야기해줘야 하나? 무슨 말 하지?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럼 대화 스킬이 조금은 늘어서 그런 상황이었을 때 Wow, how did you get into it? What is your favorite thing about it? 이런 식으로 조금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스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영어 실력이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 실력이 높다고 이런 것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해외 나오신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구사하는 영어를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원어민들의 대화 방식을 잘 관찰을 하고 귀를 기울여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거를 정말 잘 유의를 해서 기억해뒀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영어 늘린 방식이 결국에는 그런 방식인 거죠. 남자친구가 하는 표현 방식 새겨듣고 내가 직접 써보기, 손님들이 하는 말, 손님들이 하는 표현 방식 그런 거 직접 들어봤다가 직접 써보기, 이런 거잖아요 결국엔.
결국에는. 단편적인 영어 실력, 영어 표현, 수거, 문법 이런 거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화 스킬도 정말 중요하다는 점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가끔 영어가 한국어만큼 편해졌나 싶다가도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나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아직까지도 힘든 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외국어 실력은 유지하는 것조차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영어 실력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튜브에 영어 가르쳐주고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잖아요. 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클릭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나 해외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